안녕하세요. 2026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단 하나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낙폭은 지난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오피스텔은 13개월째 오르고 잠실 신축 전세는 2억이 빠졌습니다. 매매는 꺾이고 전세는 갈리고 오피스텔은 뜨는 3중 분화의 시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강남 3구 용산 2주 연속 하락, 이번 주 낙폭 더 커졌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송파구가 0.09%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0.03%에서 낙폭이 3배 커졌습니다. 강남구는 0.07% 하락해 지난주 0.06%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인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레미안 개포르체아임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달 26일 27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2월 같은 평형 거래가 3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59제곱미터도 지난달 27일 21억 8,500만 원에 손바뀐댔습니다. 1월 31일 같은 면적 거래가 27억 7천만 원이었으니 5억 8,500만 원이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압구정입니다. 압구정동 대표 단지들의 호가가 이번 주 들어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호가보다 6억에서 7억 원은 낮춰야 겨우 팔릴 정도라고 말합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이번 주 0.09% 상승에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넷째 주 0.31%에서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힘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서구 0.23%, 양천구 0.20%, 동대문구 0.20%, 성북구 0.19%로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은 꺾이는데 외곽은 오릅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 2. 잠실 르엘 전세 2억 빠졌다. 4,500가구 입주 폭탄의 현실. 오늘 이콘민글 보도에서 잠실 전세 시장 현황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오늘이 바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의 입주 완료일입니다. 두 단지 합산 4,500여 가구가 오늘 기준으로 입주를 마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가 14억에서 1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1월과 비교해 2억 원 이상 내려간 겁니다. 인근 파크리오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보증금도 최근 1억에서 2억 원 하락했습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도 현재 11억 원짜리 급전세 매물이 등장했고 평균 전세 보증금 시세도 기존 대비 약 1억 원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조합원들이 입주 완료일을 앞두고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도 일부 보증금을 내려서라도 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하락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입주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서울 전반의 전세 공급 부족 구조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잠실 전세 하락은 구조적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 충격입니다. 뉴스 3. 호가보다 7억 내려야 계약 강남 매도자 우위 완전히 무너졌다. 오늘 MBC 뉴스데스크가 집중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6억 7억 정도 떨어졌고 10% 정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강남 동남권 매매 수급 지수가 100.0을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100이라는 수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이 지수가 130을 넘나들던 시절 부르는 게 값이었던 강남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어제 받고 하려면 안전하게 4월 초까지는 토지거래 신청을 해야지만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매도를 결심한 다주택자가 4월 초
이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5월 9일 전에 계약을 마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계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그 압박이 급매를 만들고 급매가 다시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지금 강남 매물 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뉴스 4. 서울 오피스텔 13개월째 상승 아파트 규제 피한 자금이 몰린다. 오늘 이콘민글의 또 하나의 보도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6년 2월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전월 대비 0.06% 상승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평균 매매가는 3억 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 올랐습니다. 특히 대형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은 평균 거래가가 13억 4,691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8.4% 급등했습니다. 아파트 규제를 피해 자산 가치가 높은 대형 오피스텔로 투자금이 쏠린 결과입니다. 왜 오피스텔이 뜨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 대비 36.7% 줄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오피스텔 월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급이 씨가 말랐습니다. 올해 서울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이 1,447실로 지난해 4,156실 대비 65.2% 감소했습니다.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수요는 몰리고 공급은 없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5. 4월 초가 진짜 마지노선 전문가들이 말하는 5월 9일 역산 타임라인.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실제로 남은 시간이 얼마냐는 겁니다. 역산해 보겠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돼야 합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으니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최소 15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3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산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계약이 체결돼야 5월 9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매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반영하듯 오늘 강남 서초송파 인근 중개사무소에는 급매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결단을 미루고 있고 그 결단을 미룰수록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뉴스 6. 전세 55주 연속 상승 강남만 예외, 외곽은 여전히 오른다. 오늘 부동산원 전세 통계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 0.08%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5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갈립니다. 잠실 입주 물량의 직격탄을 맞은 송파구는 전세값이 0.09%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도 잠실 신축 여파가 일부 미치면서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강북과 서울 외곽은 다릅니다. 노원구 0.18%, 양천구 0.26%, 은평구 0.15% 상승입니다. 서울 외곽 전세 매물이 없어서 세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전세 시장은 잠실 일대에서는 일시적 공급 충격으로 하락하고 그 외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르는 양극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이 시작됐지만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의 고통은 지역에 따라 온도가 전혀 다릅니다. 뉴스 7. 서울 상급지 하락이 한강벨트로 번질까? 마포성동 현장 온도. 오늘 헤럴드경제 보도입니다. 강남 3구용산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 흐름이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마포구 대흥동 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해당되는 세입자 낀 매물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호가들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폭으로 내려서 내놓은 상황은 아니고 성동구 성수동도 비슷합니다. 급매가 나오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강남처럼 수억씩 빠지는 거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조정이 한강벨트로 전이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강남 급매가 얼마나 더 쌓이느냐가 한강벨트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4월 초라는 계약 마지노선이 가까워질수록 강남 급매 물량이 더 늘어나면 그 충격파가 한강벨트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 8.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 돌파의 역설 오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이코노믹 리뷰 분석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던 지난해를 돌아보는 분석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연간 12.17% 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폭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전용 135제곱미터 초과 2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10.8%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집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규제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고가 자산을 사들인 결과입니다. 지금 이 고가 아파트들이 먼저 급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2025년의 상승이 클수록 2026년의 조정도 그 자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뉴스 9. 6월 지방선거가 변수 규제 속도 조절 가능성 거론. 오늘 한경닷컴 부동산 분석 기사에서 중요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가 부동산 규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강남 서울고가 아파트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주거 불안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오르고 봄 이사철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는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직접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고 시행령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만큼 6월 선거를 앞두고 규제 기조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전세난이 심화되는 속도에 따라 세입자 보호 보완책이 추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뉴스 10. 2026년 공급 절벽 510만 가구 부족 선언이 아니라 속도와 실행력이 필요. 오늘 한국 AI 부동산 신문에 실린 전문가 분석입니다. 올해 전국 기준 주택 공급 부족 규모가 5만에서 10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15만 가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이 약 12만 가구인데 연간 필요 물량으로 추정되는 2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속도와 실행력이다. 공급이 실제로 시장에 나올 때까지의 공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진짜 숙제입니다. 규제로 수요를 누르는 것과 공급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지금의 전세난과 월세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6일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강남은 2주 연속 꺾였고 낙폭은 더 커졌다. 잠실 전세는 2억이 빠졌고 오피스텔은 13개월째 오른다. 4월 초가 진짜 마지노선이다. 지금 2주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한 주다.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부동산 뉴스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